예, 안녕하십니까. 유승호입니다. 오늘은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바 프로그램 배우고 있죠. 이번 3장에서는 반복문, 배열, 예외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걸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반복문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 거고요. 예, 한번 살펴봅시다. 무엇을 배울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학습하는 내용은 크게 봐서 반복문, 배열, 예외 처리로 구분이 되고요. 반복문에서는 for, 또 while, do while이라는 명령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반복문이 왜 필요한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필요성을 느껴야지 배우면서도 그러니까 이거 배워야 되는구나, 이런 데 써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반복문은 for, 그다음 while문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요. while문을 두 개로 해서 while문과 do while문으로 구성을 합니다. 차이점이 조금 있고요. 또 이런 반복문을 사용할 때 보다 이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continue나 브레이크 문을 사용해서 반복문의 흐름을 제어하는 그런 기능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배열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때는 배열이 무엇인지, 어떻게 선언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2차원 배열로는 어떻게 확장을 하는지, 또 비정형 배열이라고 해갖고 배열이 늘 같은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양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메소드에서 배열을 리턴하는 것, 메소드라면 일종의 함수인데 조그만 프로그램의 모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서 배열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또 만들거나 처리한 다음에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방법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설명할 계획인데 메인 메소드에 대한 인자, 메인이라는 것은 요 괄호 속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또 이거를 활용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3교시에 들어가는 내용은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교양보다는 전공에 가까운 사항들입니다. 또 자바 프로그램의 예외 처리라는 것도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예외 처리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될 수 있는 오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즉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문제가 아니지만 사용자가 쓰는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숫자를 입력하라고 그랬는데 문자를 입력한다든지, 또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특정한 파일을 열어가지고 그 파일 내용을 검색해야 되는데 파일이 안 열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예외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나누어서 하니까 이 내용들 잘 구분해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문은 늘 이야기하지만 프로그램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건문, 반복문, 이게 답니다. 계산하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연산자를 써서 수식을 만드는 걸로 끝났죠. 그래서 이 반복문이 얼마나 큰지 나중에 또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할 때 좀 꼼꼼히 듣길 바라고요. 특히 이 포문의 사용법, 제일 복잡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들은 모든 프로그램 언어에 공통으로 들어 있고요. 모든 프로그램 언어가 다 동일한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고 많이 활용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 중에 명령 중에 이 for 명령이 제일 복잡합니다. 말이 for고 for 속에는 적어도 5개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학습하고 있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그런 거 지금 정리해 준 거니까요. 신경 써서 듣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 이거는 조금 고급 활용, 이거는 전문 활용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전공자들이 대상이 될 거고요. 이건 교양 수업 듣는 여러분도 꼭 이해하고 활용할 능력을 기르는 게 요구되는 사항들입니다. 예, 세부적인 사항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반복문의 특징이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일단 이런 내용을 주로 설명하겠다는 소리고요. 반복문이라는 것은 컴퓨터 우리가 쓰는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컴퓨터 우리 왜 사용하죠? 인터넷 하려고, 오락하려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소비자 단에서 보는 내용이고,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일들을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한다. 이게 컴퓨터를 쓰는 이유거든요.
규칙적이라는 거, 반복적이라는 거. 규칙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그 명령을 열거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뭐 설명이 가능한 것들 이야기하고요. 그런 내용이 한 번 할 거냐, 두 번 할 거냐, 어떤 조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이 될 거냐, 그런 사항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컴퓨터는 짜증 하나 없이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을 한다는 거죠. 즉 컴퓨터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하기가 싫거든요. 사람은. 이 반복문은 반복적으로 수행된 이를 수행하는 명령이 바로 for, while, do while입니다. 뭐 이 둘은 유사하게 쓰이고 문법도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for문은 매우 복잡하고 많이 활용됩니다. 그런 내용들 확인해 보면 되겠죠. 왜 반복을 하느냐? 뭐 그런 거 그림으로 설명했는데 시간이 좀 아깝죠? 다들 아는 얘기니까요. 1부터 100까지 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손으로 다 적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공식을 대입해서 계산을 한다든지. 이게 아니면 12345까지 도하면 얼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아주 난감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프로그램으로는 규칙만 열거해 주게 되면 쉽게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규칙. 그렇지만 규칙을 열거하고 프로그램 이제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 그때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거든요. 뭐 값은 조금씩 변하겠지만 그때 사용되는 명령이라는 거죠. 반복문이라는 게. 그런 점, 반복되는 일을 수행하는 거구나. 반복하는 걸 여러 줄 그냥 적어도 됩니다. 복사에 붙여놓기로 쭉. 근데 그게 뭐 한 5번, 10번이면 괜찮은데 그게 1000번,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 아니면 뭐 하루 온종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코드를 해서 쭉 복사에 붙여놓기로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거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신경 써서 듣기 바랍니다. 그럼 폼은 한번 알아봅시다. 예, 포문의 구조입니다. 포라는 명령의 구조죠. 포문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여기 초기문, 조건문, 작업, 반복 후 작업 이런 내용들은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초기값, 조건 또는 증감식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라는 명령은 명령 하나 들어갔죠. 초기문 두 번째 들어가죠. 조건문 세 번째 들어가죠. 반복문 네 번째 들어가죠. 그리고 실제 처리되는 반복되는 내용 5종류의 이렇게 5개의 명령이 복합적으로 엉켜 있는 겁니다. 물론 작업문은 여러 개로 또 나누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수적으로 들어간 요 4가지. 첫 번째 포는 아주 단순하니까 기억할 것도 없지만 초기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주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걸 좀 알아줘야 됩니다. 또 여기 숫자를 적어놨죠. 포문은 보통 다른 명령들은 순서대로 처리가 되는데 포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F라는 명령을 만나는 순간에 제일 먼저 괄호를 확인하고요. 괄호가 있네. 그리고 괄호가 닫힙니다. 괄호 속에는 크게 봐서 3종류의 명령이 들어가요. 초기문. 이게 제일 먼저 수행이 됩니다.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변수를 정의하거나 변수를 정의하고 거기다 초기값을 줍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줍니다. if 명령으로 지난 시간에 조건문 배웠죠. 그 조건 컨디션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뭐보다 크다, 작다, 같다 이런 명령이 여기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초기문에 설정한 것이 이 조건문을 만족하도록 이렇게 어떤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작업이 여기 반복문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근데 순서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처리된 순서는 포문을 하고 초기문을 처리하고 조건문을 확인한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 반복 후 작업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작업문 들어가서 이 작업 내용을 처리합니다. 쭉 처리하고 끝나서 닫히는 물결과를 만나면 그때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순서가 1, 2, 3, 그 다음에 4가 맨 마지막에 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로 다시 올라왔죠. 올라왔다 보니까 여기서 4번에서 다시 2번으로 가고요. 2번에서 다시 3번으로 가서 작업이 반복됩니다. 1번은 처음에 한 번 하고 그다음 죽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3번 처리하고 다시 또 4번으로 오고 2번 갔다 3번 가고 4번 갔다 2번 갔다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요 순서 기억해야 됩니다. 순서를 고려해서 이 조건을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포문이 반복문이 복잡하다는 거죠. 요걸 순서도로 가볍게 한번 그려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문은 어떤 반복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 변수들을 미리 정의하는 부분이고 그게 1번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나오죠. 이 값에 의해서 조건을 비교한다. 어떤 조건에서 1부터 100까지 도해라 그러면은 도하는 수가 100인지 101인지 또 99인지를 판단해서 100보다 작네? 그러면 계속 도해. 100보다 크네? 그러면 그만해. 이런 걸 여기서 판단을 하죠. 그래서 100보다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도한다면 100보다 작은 경우면 true가 되니까 그럼 그 다음 작업을 해. 도하기 작업을 해.
이런 거 수행을 하죠. 그리고 나서 요 부분, 요 조건식이 2번에 해당이 되고요. 이 작업문은 여기 3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다 끝나면 반복 후 작업을 합니다. 즉 물결 가루를 만나는 순간에 다시 1, 2 올라가서 4번으로 가서 반복 후 작업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다시 조건을 물어보러 갑니다.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순서도가.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계속 돌고 만족하지 않으면 조건을 벗어나면 그다음 만족할 때 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와서 그 다음 단계를 수행을 합니다. 뭐 쉬운 건데 말은 좀 복잡해 보이네. 강조를 하다 보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여기 실제로 자바 코드, 이거는 C나 자바나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도 거의 다 동일합니다. 요 명령만 틀릴 뿐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예, 포라는 명령이 나왔고요. 초기값, 초기문 해갖고 n이란 변수에다 0을 집어넣어 주어라 나왔고요. 조심해야 될 사항, 여기 콜론 나옵니다. 세미콜론, 요 세미콜론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세미콜론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세미콜론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 초기값을 설정했으면 그 다음에 와서 조건을 비교합니다. n에 0을 넣었으니까 n은 10보다 작죠? 작네, 참이네. 그럼 바로 옆에 걸 수행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옵니다. 그래서 시스템 프린트에서 화면에다가 n의 값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닫히는 물결가루를 만났네.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 다음에 반복 후 작업 얘를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한 다음에 1을 증가하면 n이 0이면 1이 됐겠죠? 1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을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직 1이니까 10보다 작죠? 그러면 다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또 출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예, 여기 좀 특이하죠? 포문을 만나면 이거 한 다음에 1, 2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한 다음에 다시 1, 2 갔다가 1, 2 들어가죠. 예, 좀 작업이 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좀 이해해야 됩니다. 얘 수행하고 얘 한 다음에 그 다음 얘 수행합니다. 이거 하고 나서 1, 2 들어가고요. 이거 하면 또 1, 2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1, 2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됩니다. 1, 2, 3, 4 순서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게 포문의 특징입니다. 제일 복잡한 명령입니다. 어려워하지 말고요. 이거 배우면 나머지 명령은 다 쉽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되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프로그래밍. 첫 번째는 조건문, 판단을 하는 역할이고 이건 실제 일을 하는 겁니다. 아주 빠르게. 이 구조, 순서, 표현 방식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포문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중요한 거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포문의 실행 과정을 순서대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됐죠. 초기값 설정하고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면 반복문을 수행을 하죠. 그리고 반복 후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조건문으로 돌아오고요. 이 조건에 따라서 만족하면 계속 수행이 될 거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때 다음 단계로 내려갑니다. 아까 썼던 그 내용과 동일하죠. 포문, 초기문, 조건문, 그 다음에 반복문. 그리고 반복 후 작업을 1, 2 넘어와서 이걸 체크해주고 이걸 계산을 하고요. 다시 요리 들어가죠. 그리고 요리 들어가고요. 작업 순서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면 화면은 이렇게 찍힙니다. 이거 왜 이렇게 찍히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할 때는 밑으로 1, 2, 3, 4가 찍혔는데 얘는 왜 이렇게 밑으로 안 가고 이렇게 찍힐까? 이런 생각 해야죠. 왜? 여기 프린트에다 ln을 쓰지 않았죠. 라인을 쓰지 않으면 줄바꿈을 하지 않습니다. 줄바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내가 예제를 제시할 때도 보면 바로 앞에 설명한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도 좀 끼워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볼 때 앞에서 설명한 것만 딱 확인하지 말고 나머지도 보면서 이거 전에 배운 거네, 이건 안 배운 거네, 이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배운 학생들이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 그래서 포문의 실행 순서, 물론 한번 보고 나면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순서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알았죠? 포문. 초기 주고 조건을 비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내용을 반복을 해. 반복이 끝나면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위로 올라와서 증가무 작업을 하고 다시 또 조건을 비교하고 만족하면 또 반복을 해. 그렇죠? 요 부분들 이거 하고 1, 2 들어간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 있죠? 요거 무조건 세미콜론이 2개가 있어야 되고 맨 마지막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한 것들은 뒤에 설명이 나올 것도 예외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포문.
예, 포문을 사용한 경우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서 0부터 9까지 정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짜라 할 때 포문을 써서 표현한 방법을 표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이란 변수 미리 지정을 했고요. 포문을 만났네요. n이란 값에 0을 집어넣어주고 n의 값이 10보다 작으면 이걸 수행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했죠. 그 다음에 작업의 끝을 만났죠. 블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시 작업 후 처리로 와서 이거 2를 증가시키고서 다시 조건을 또 비교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면 이 내용 수용하고요. 이 내용을 언제까지? n이 10보다 작은 동안엔 계속 수행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계속 수행한다는 거죠. 그러다 n이 10이 돼버리면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겠죠. 그 순간에는 바로 이거 하지 않고 요리 빠져버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뭐가 틀려요? 틀린 점이 뭐죠? 여기 괄호 안 썼죠? 여기 가능하면 포문에서도 어디서부터 어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꼭 괄호로 이런 식으로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괄호로 해가지고 반복되는 범위를 꼭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하질 않았네. 이거는 화면상 화면이 너무 좁아서 생략한 거니까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감점할 때 이런 거 꼬투리 잡거든요. 오케이,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반복문의 변수 선언이 가능하다. 이건 뭐냐고 그러면 아까 여기 초기값을 줄 때 n이란 변수를 미리 int n에서 선언하고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 반복문 안에서 직접 이렇게 선언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는 좀 차이점은 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위에서 한경우로 했을 때는 n이란 변수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 반복문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반복문 안에서 int n이라고 n이란 변수를 선언한 경우는 포문을 벗어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요 안에서만 유효한 변수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할 텐데 만약 위에서 n이라는 변수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서 또 정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앞에 선언 이거하고 얘는 틀린 겁니다. 이름은 똑같아도 완전히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스코프 룰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포문 안에서도 변수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 하나 또 보겠습니다. 0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봅시다. 일단 100까지 합을 구하기 위해서 그 합이 저장될 변수를 먼저 지정했습니다. 이거는 반복 횟수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결과값을 저장하는 거죠. 반복 횟수는 여기서 반복문 안에서 int n으로 선언을 했네요. 나머지는 다 동일하니까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방법은 아닌데 물결과를 꼭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에 초기값을 이렇게 설정하는 것 대신에 이걸 사는 대신에 여기다가 요 속에다 직접 이렇게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 초기문은 초기 수행되는 문은 하나하나 여러 개 있어도 된다는 소리는 맞아요. 여러 개 있어도 됩니다. 대신 여러 개 있으니 콤마로 분리를 해 줘야 됩니다. 서로 구분될 수 있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 조건은요? 조건은 여러 개 있으면 좀 애매해질 수 있죠. 그럼 여기 증감치 맨 마지막에 반복 후 작업 이것도 여러 개 해 주어도 됩니다. 그때 콤마로만 분리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건 또 뭐지?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일씩 증가하는 방식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또 나름대로 튀어보려고 처음에 초기값을 100으로 주고 감소시키는 방법을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이 조건문 설정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또 날 찾고 있군요. 그래서 그 값이 어떻게 증가되는지 감소되는지에 따라서 이 조건을 좀 주의 깊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 알기 바랍니다. 설정 잘못하게 되면 골탕 먹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는 맞다고 설정을 했는데 실질은 틀려갖고 엄하게 돌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조심하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사용된 n++, n-, 또 뭐 있었지? 여기 보면 sum 플러스는 n 있었죠? 이거의 의미 알죠? 앞부분 설명했는데 플러스는 타이핑하는 것 횟수를 좀 줄이려고 만든 겁니다. 엄밀한 의미는 n은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즉 여기에 반복 후 작업 여기에는 이런 식의 식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1만 증가가 아니라 2나 5나 10이나 마음대로 증가시켜도 됩니다. 내가 반복되는 내용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저 값은 마음대로 조정해도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쓴 이유는 일시씩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라 그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썸에 플러스 는 이거 들어간 거 의미 알죠? 썸 타이핑하기 귀찮아서 한 거예요 다. 썸 플러스 이거 타이핑하기 싫어가지고 야 똑같은 말 두 번 나오잖아.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알죠? 이런 내용 알고 따라오기 바랍니다. 잘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고 초보자는 이게 더 확실한 거고요. 실제로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꾸 실수하거든요. 눈으로 보다 놓치거든요. 너무 함축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실수하는 뭐 사람 취향에 따라 하세요. 그렇다고 틀렸다고 하진 않는데 별로 안 좋아하지. 알았죠? 반복문 호를 쓰는 예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반복문 안에 변수 선언 가능하고 또 여러 개의 값을 쓸 수도 있다는 거 두 가지가 포인트였습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포문의 특이한 형태입니다. 요거는 초보자 입장, 교양 있는 사람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교양 없는 애들, 이 전문적 지식을 내세우는 애들이 많이 씁니다. 다 게을러서 쓰는 거긴 한데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초기값 또는 조건, 반복구 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여기다 조건 대신 true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조건을 주면 결과값은 참이나 거짓으로 나오게 되죠. 늘 true라고 집어넣은 거죠. 그럼 늘 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를 그럼 언제 끝나죠? 안 끝난다는 소리예요. 그런 걸 무한 반복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짰다면은 이 속에는 브레이크라는 명령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는 빠져나가게 했을 겁니다. 무한반복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PC에서 도는 프로그램이 무한반복 수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만드는 거, 여러 개 만드는 것 중에. 도리어 일반 하드웨어, 전자기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 무한반복을 합니다. 대부분 무한반복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전기만 인가되면, 전기만 공급되면 이 하드웨어 장치, 핸드폰이나 컴퓨터 계속 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인터넷 검색 끝났다고 컴퓨터 꺼져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재현한 소프트웨어에서는 무한반복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컴퓨터, PC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무한반복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이거 되면 안 끝난다는 소리예요. 작업이 끝이 없다는 소리예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럴 때 여기다 true라고 하고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써서 꼭 빠져나가는 조건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이 true 적는 이 부분을 안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똑같이 처리됩니다. 안 적으면 true로 간주하고 무한반복해버립니다. 실제로는 true라고 쓰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고요. 다 안 쓰죠. 안 쓰는 경우 나옵니다. 알고 있고요. 특이한 경우에요 지금. 그리고 초기 작업과 반복구 작업을 이걸로 분류해서 쓴 여러 문장. 앞에 설명했던 내용이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기에 단순히 계산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출력하는 명령이 들어가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 쓰진 않는데 꼭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쓸데없이. 그럼 포문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죠? 좋은 건 아니지만 써도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수 내 포문 안에 변수를 직접 선언도 가능하다는 거. 일반적으로 특이한 경우 아니면 이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도리어 더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걸 특이하다고 처리한 이유는 표준 C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이 기능이 표준 C에서는 안 돼요. C++부터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이한 걸로 여기 체크한 것 같습니다. 자, 체크했습니다. 금방 들통이 났네. 책 보고 한 거에. 예, 이런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요 두 가지. 요게 제일 특이한 경우죠. 요거 이런 경우. 반복구 작업이 빠지거나 초기 작업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래머가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특이한 경우 여러 가지 유형으로 쓴다. 초기 작업 없기도 하고 조건 없기도 하고 반복구 작업이 없기도 하다. 근데 여기 조건이 없는 경우는 꼭 브레이크란 명령이 어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예.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포문에서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10까지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 쓰는 거 연습하라고 그랬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for 샘플로 했습니다. 예, 1부터 100까지. 이거 이제 문제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1부터 100까지 합을 출력하라는 거죠. 합만. 봅시다. 반복문 썼습니다. 1부터 100까지, 10까지니까 i라는 변수를, 반복문 안에 써놓았네. 10보다 작을 때까지 10까지면 10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에 는이 붙었습니다. 는도 보면 는이 등호가 뒤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들 했죠. 등호가 앞에 나오면 에러 납니다.
그리고 일씩 증가되죠. 1, 2, 3, 4.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 상식이니까요.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죠. 그리고 여기다 누적을 시켰네요. 합을 구하려고. 오케이, 잘했어. 그리고 나서 이거 뭐야? 바로 출력을 하네. 아직 합이 안 나왔는데 10까지 안 더했는데 1일 때도 찍고 2일 때도 찍네. 가만있어 봐. 이건 또 뭔 짓을 한 거야, 얘들은? i가 9보다 작으면 더하기를 찍으라고 그러네. 아니면은 는을 찍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이게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따라해보면 됩니다. i가 1일 때 1을 누적시켰죠. 0 초기화시켰고요. 그리고 1을 찍으래. 1 찍었어요. 그리고 i는 1인데 9보다 작죠. 그럼 더하기 찍으래요. 오케이. 그리고 만났어요. 반복문이 여기까지예요. 가서 i를 1 증가시켜서 2가 됐죠. 2가 된 거 누적시키래요. 그리고 2 찍으래요. 오케이. 그리고 작으냐고요? 작어. 그러면 더하기 찍으래요. 더하기 찍어. 그리고 또 반복문 끝 만났으니까 또 올라가서 1 또 증가서 3이 됐죠. 작으냐고 물어서 작어. 그치 또 찍어. 3. 이 처리되는 과정을 찍고 있구만. 알았죠? 그 다음에 9 찍으래. 9였어요. 9. 9는 9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여기다 9 찍었어요. 9 찍었어요. 여기서 찍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i가 9보다 작거나 같다냐고 물어봤죠. 9니까 같죠? 그래서 더하기 찍었어요. 그 다음에 끝만 나서 다시 올라가서 10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할 때는 3번 정도 앞엔 돌려줘야 되고 뒤에는 한 2번에서 3번 정도 꼭 돌려야지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기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반복문을 확인할 때는 적어도 3번 정도는 쭉 따라가 줘야 된다. 시작할 때 3번, 끝날 때 3번. 끝날 때 한 2-3번. 예, 그래서 10을 만들었고 11보다 작거나 같죠? 네, 오케이. 그래서 10을 찍어요. 10 찍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if 만났더니 9보다 작거나 가냐? 아니죠? else를 갔더니 는을 찍으래네. 는. 그리고 결과를 찍으래요. 그거 빠져나갔죠. 반복문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썸의 값을 찍으래. 썸에는 무슨 값이 들어있죠? 1부터 10까지는 보통 아는 애. 55가 들어요. 50을 이렇게 찍으라고. 이 처리 과정도 계산 과정도 여기다 표시를 했구나. 이것 짜는 프로그램이었네요. 한만 출력하는 건데. 이런 문제를 잘 파악하고 어떻게 해도 다 맞는 거지만 요구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해라는 거. 틀렸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구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 꼼꼼한 친구가 짠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네, 알았죠? 이렇게 나오는구나. 꼭 이클립스에 집어넣어서 실제로 돌려보기 바랍니다. 이클립스 써야 돼요. 눈으로 공부한다고요? 나중에 골탕 먹습니다. 꼭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프로그래머 월급 괜찮아요. 요번 기회에 전공 불문하고 전향하는 거야. 실제 사회에서 프로그램 짜는 사람 중에 컴퓨터공학 전공한 사람은 반도 안 돼요. 다 비전공자거나 관련 분야 전공자들이에요. 컴퓨터공학이나 소프트웨어 전공한 사람만 프로그램 짤 수 있다. 이런 선입견 버리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그 다음은 반복문 두 번째 while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 while은 뭐뭐하는 동안이다. 동안이란 뜻이죠. 뭐뭐하는 동안에. 이건 문제가 샘플 나왔죠. 아주 단순합니다. while 조건식 끝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내용. 이게 다입니다. 즉, 뭐뭐하는 동안이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얘를 수행해라. 이게 끝입니다. 순서도로 가볍게 표시해 볼게요. 좀 꼬불꼬불 해놨는데 고치려다 말았는데 작업 순서가 돌아와서 조건을 비교했더니 맞대요. 그 조건을 만족한대. 그렇죠? 그러면 작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조건을 또 물어보러 갑니다. 또 만족해? 또 돌아. 또 만족해? 또 돌아. 언제까지? 만족하지 않을 때까지 돌다가 만족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아주 쉽죠? 반복 포문에 비하면. 예. 주의해야 될 사항 조건문을 만족할 때 돈다. 뭐뭐하는 동안에 요거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조건을 확인하고 반복을 해요. 그럼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안 돌죠. 처음부터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안 돌죠. 그럼 이 명령은 한 번도 수행이 안 될 수도 있네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포문도 한 번도 안 돌 수도 있네. 예, 맞아요. 반복문은 늘 돈다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한 번도 안 돌 수도 있습니다. 아니, 포문은 초기값 주고 그게 따라가잖아. 예외적인 경우 설명했죠. 포문도 초기값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건만 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써봐. 근데 포문에서 이렇게 해갖고 초기값 주고 여기 조건 줬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반복 후 작업 나왔는데, 그리고 여기 한번 써봐. 이거만 준다면, 이거 생략하고 이거만 준다면 이거 while문하고 똑같은 거. 맞아요. 예, while문과 포문은 같은 겁니다. 조금 이런 경우 이걸 쓰고 저런 경우 이걸 쓰고 이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포문은 반복 횟수가 명확할 때 씁니다. 몇 번 돌지 지정을 하거나 알고 있을 때 그때 쓰는 게 포문이고요. 반복 횟수가 아니라 반복이 아닌 숫자가 아닌 숫자일 수도 있지만 다른 조건 뭐 어떤 값을 입력받는데 A라는 문자가 들어오면 A라는 문자일 때만 돌아라. 이런 거죠. 인터넷으로 했는데 인터넷에 연결될 때만 브라우저 동작시켜서 내용을 표시해라. 그런 명령이죠. 그래서 포문은 횟수로 확인할 수 있을 때고 while은 횟수가 아니라 반복 횟수가 아니라 조건을 만족하는 이건 이럴 때까지 돌아 이럴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아니지 이럴 때에만 돌아. 말이 되게 힘든데 이럴 때에만 돌아 할 때 while문이고요. 몇 번 돌아는 포문을 쓴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안 돌 수도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고요. 이걸 왜 강조하는지는 바로 다음에 나올 겁니다. 봅시다. 예, 다시 한번 확실하려고 while문의 실행 과정 순서대로 그렸습니다. while문은 요게 while문입니다. 요게 얘 while문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포문 같은 경우는 초기값이 포함이 되니까 그게 반복문에 포함이 되지만 while문은 이거 초기 설정하는 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while문은 조건 반복 이게 while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죠. 이 초기값 부분은 물론 while문의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쓰지만 이걸 초기값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쓰는 겁니다. while문은 심플하게 씁니다.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에 몇 줄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요. while문도 꼭 물결가루로 시작해서 물결가루로 쭉 블록을 명확히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얘가 왜 옆으로 나갔죠? 알죠? 여기 프린트 ln 이거 표시 안 됐죠? 이게 들어가면 줄바꿈을 하는 거고 없으면 옆으로 찍는다는 것도 요거 보면서 기억을 해줘야죠. 여기서 반복문 while은 이거야로 끝나면 이건 조금 단편적인 사람이 되죠. 어쨌든 갈고 가지고 알게 해야 되니까 난. 알았죠? while문의 실행 순서 기억하고요. 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샘플을 봐야죠. 돌려봐야죠. 지금 while문 연습하고 있습니다. while은 뭐죠? while은 뭐뭐하는 동안에라고 그랬죠. 이 뒤에 있는 괄호 속의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계속 수행하라 이런 소리입니다. 여기에 문제 제시됐습니다. 마이너스 1이 입력될 때까지 계속 입력된 수의 평균을 구해라. 입력된 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미루어 짐작을 해야죠.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그 수를 쭉 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데이터가 몇 개인지도 카운팅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다가 마이너스 1이 들어오면 그때 입력 작업을 끝내고 그때 평균을 계산하고 입력된 값들 다 더한 거를 입력 개수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 작업하자는 겁니다. 혹시 문제 헷갈릴까봐 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1이 입력될 때까지 뭐뭐 할 때까지란 말이 나오면 while입니다. 또는 if문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반복문을 배우니까 반복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입력이 있을 경우 이건 100% while문 쓰는 겁니다. if문 쓸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이거의 클래스는 while 샘플로 했고요. 스캐너를 쓴 거 보니까 키보드 입력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키보드 입력 만들었고 여기 메시지도 제공했네요. 그리고 여기서 받은 것 중에 next int 정수값을 여기다 놓달라고 했네요. 그리고 물어봤네요. n의 값이 마이너스 1이 이게 무슨 소리죠? 느낌표? 느낌이 같니? 이 소리 아니죠?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갈고야 되는데 애들. 나디콜이죠. 나디콜.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란 소리입니다. 맞아. 가르친 적 있어. 네. 그러면은 누적시키고 누적은 어느 방에다 계속 더해달라는 소리예요. 쌓아놓는다. 알죠? 누적. 그리고 입력한 데이터의 개수를 카운터에서 더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를 또 받아들여요. 오케이. 또 받아주네요. 그리고 나서 끝났네 반복문. 다시 올라가서 지금 입력받은 게
받아서 이게 마이너스를 더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받는구나. 아니면 또 받아 더하고 개수의 알이고 또 태거 받아들이고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러다 마이너스 1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딱 여기서 이거 있는데 마이너스 1 들어오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거 수행 안 하고 여기서 바로 1, 2 내려옵니다. 그리고서 데이터 입력한 데이터의 개수로 확인하죠. 만약 처음부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작업할 게 없잖아요. 바로 떨어져. 그거 잡아내자는 겁니다. 입력된 수가 없으면 메시지 내고서 합계고 평균이고 필요 없어 안 내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즉 한 개 이상의 데이터가 입력이 됐으면 else를 가죠. 즉 카운트가 0이 아니니까요. 여기서 정수의 개수 토탈 몇 개 입력했습니다. 그 소리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평균 어떻게 계산해요? 아까 여기 썸에다 누적시켰죠. 썸을 개수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럼 출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30, 10, 3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입력됩니다. 40을 입력하고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은 무시되고 요거는 이제 끝이라는 의미를 쓴 거죠. 하나, 둘, 셋, 4개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15.0이 나와. 소수점이 나오네? 이게 무슨 소리지? 감 못 잡았나? 정수인데 정수가 왜 소수점이 나와?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해야죠. 단순해서 내가 얘기하면 다 맞는 줄 알고. 여기서 출력하기 전에 형변환을 했습니다. 그 결과값을 W는 뭐죠? 크게? 아니죠. 숫자는 소수점이 있는 놈과 없는 놈으로 나누어지죠. 있으면 정수, 인트, 없으면 플롯, 있으면 플롯 하죠. 근데 이게 데이터가 크면 인티저는 롱이라고 쓰고 실수는 더블이라고 쓰거든요. 데이터 타입이에요. 뭐라고 돼요? 그래서 플롯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더블로 이거의 계산 결과를 더블형으로 바꿔서 찍어줘 있어야 됩니다. 형변환한 겁니다. 그랬더니 15.0이라고 나오네. 이렇게 입력해서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while문을 통해서 데이터가 입력되는 걸 늘 체크를 하죠. 그게 뭐죠? 어디 갔나? 데이터 값을 체크해가지고 여기서 늘 마이너스 1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죠.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거.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만 도해주는 거죠.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만 여기서 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거 중요한 거죠. 모양이 저렇게 됐지? 지울게요 좀. 딱 지워버리고 보이죠? 마이너스 1이 아닌 걸 확인해서 처리가 됐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입력달까지 계속 입력을 받다가 처리한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기에 소수점 이하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 정수의 연산이지만 앞에 더블을 써서 소수점 이하도 표시를 했습니다. 더블이면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만 나오나? 네, 실습을 통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클립스에 집어넣어서 어떤 결과 나오는지 임의의 값들을 집어넣고요.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꼭 집어넣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바랍니다. while문의 구성, 두 while문의 구성. 이건 또 뭐야? 앞에서 얘기했었죠. while는 두 개가 있다고요. while과 두 while. 두 번째 while이라 두 while인가? 이런 말장난 재미없죠. 두 while은 while문이 뒤에 나오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반복이 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하려고 적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 이래 먼저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while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하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조건이 뒤에 나오다 보니까 일단 이 내용은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한 다음에 물어보죠. 잘했나?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뒤에 세미콜론이 나옵니다. 아까 while문 쓸 때는 세미콜론 안 나왔습니다. 아까 while문 쓸 때는 어디 갔냐? while문 쓸 때는 그냥 while 하고서 조건 주고 그 다음에 물결가로 나왔죠. 어디 세미콜론 여기도 세미콜론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while문은 요 뒤에 요 세미콜론 쓴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없으면 오류. 순서대로 바꾸는 게 이해가 훨씬 좋습니다. 아까 while문하고 틀리게 두 while문은 먼저 일을 합니다. 시키든 말든 하고 나서 물어봅니다. 잘 됐어? 그래. 맞아. 다시 한번. 조건을 만족해. 그럼 또 가서 돕니다. 그리고 또 잘 됐어? 바꿔 얘기하면 아까 while문이나 for문 같은 경우는 조건을 만족하자면 한 번도 수행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두 while문은 무조건 한 번은 돕니다. 어쨌든 얘는 한 번 수행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적어도 한 번은 수행되고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 반복할지 안 할지 결정한다. 이럴 땐 두 while문을 씁니다. 사용 빈도요? for문 100번 쓸 때 while문 한 70번쯤 써요.
두와일문 한 2번 써요. 자주 쓰지는 않고요. 특수한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어떤 경우? 적어도 한 번 이상 한 번 이상 실행이 돼야 된다. 무조건 한 번은 돌아야 돼. 한 번도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도 얘는 돌아야 돼요. 그런 경우에 두와일문을 사용을 합니다. 알았죠? 통과. 지금 반복문 다 했습니다. 이 정도면. 예, 두와일문이 실행되는 과정 순서도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게 두와일문이에요. 요까지가. 초기 이런 거 의미 없어요. 무조건 오자마자 실행합니다. 그리고 조건 물어보고요. 만족하면 또 합니다. 만족하면 또 갑니다. 이거 만족하지 않을 때까지, 만족할 때 조건에 참이 나올 때만 돈다는 거예요. 계속 빙빙빙 돌다가 틀려지면 빠진다는 거죠. 예, 여기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0부터 9까지 숫자 출력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반복해서 여기서부터 요까지라는 거 명시하려고 2 쓴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거 뒤에 세미콜론 들어가는 거 잊지 말라고 그랬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다시 얘가 1, 2 들어갑니다. 또 만족하면 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요. 왜 한 줄로 나왔는지도 알죠? LN이 없죠? 예, 이런 거 얼른 캐치해서 따라와 줘야 됩니다. 오케이? 두와일문 적어도 한 번 이상 실행되어야 되는 반복문인 경우 두와일을 사용한다. 그럼 포문과 와일문은 한 번도 실행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와일문을 갖다가 포문으로 바꿀 수도 있죠. 훨씬 지저분해집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예,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다음 거는 이거 뭐야? 아유, 따옴표가 빠졌네. 헛따옴표입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는 알파벳 A부터 알파벳 Z 한 글자를 출력해 보라는 겁니다. 한 글자씩. 예, 여기 두와일 샘플로 해놨습니다. 여기 클래스 이름. 예, 도는데 C라는 변수를 잡았네요. 캐릭터로요. 그리고 A라는 값을 저장을 해놨습니다. 근데 데이터 타입이 캐릭터라는 거 중요시 여겨야 되겠죠? 캐릭터라고 선언하게 되면 한 글자만 들어갑니다. 무조건 한 글자. 2글자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스트링을 써야 되죠. 스트링이라는 변수. 컴퓨터상의 메모리를 할당받는데 그때 그 메모리에 한 글자짜리냐 호텔에 가서 방을 예약하는 거예요. 이거 1인입니까? 아니면 2인입니까? 아니면 가족실입니까?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처음에 선언할 때 한 명 들어간다고 했으면 한 명만 들어와야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왔더니 여기 두와일문 만났네요. 두와일의 특징은 무조건 한 번은 돈다죠. 그래서 있는 거 찍고 그 다음에 C에다 일을 도하네? 이거 뭐야? C는 A잖아. A에다 일을 어떻게 도하지? 이 캐릭터라는 데이터 타입은 특이한 점이 여기에 C라는 곳에 A를 저장시키면 A라는 글씨가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A를 저장하라고 했는데. A란 글씨에 해당하는 코드 값을 가져옵니다. 코드. 그 코드는 표준으로는 ASCII 코드라고 합니다. ASC. 그것도 표준의 2번째 거에서. ASC 코드, ASC2라고 II입니다. 누르면 인터넷 검색이 많이 될 겁니다. 거기에 있는 코드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거는 1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8비트로. 그래서 캐릭터라는 무조건 1바이트, 8비트가 선언이 됩니다. 알았죠?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다 1을 증가시키면 코드가 저장이 되어 있죠. 코드 값이 저장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기다 1을 증가시키면 코드 값이 1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 캐릭터를 바꾸어서 ASCII 코드 값으로 여기다 저장시켜라 그 소리입니다. 알았죠? 예를 들어서 프린트문에서 프린트아웃 있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출력되죠? 숫자 1일 때 어떻게 출력되죠? 그러면 A1 이렇게 출력이 되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괄호로 이렇게 묶고 여기다가 캐릭터 CHAR이라고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럼 B라고 나옵니다. 맞을 거예요. 내 말을 못 믿어야지. 네,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경우하고 이걸 묶어서 문자로 바꾼 경우가 이렇게 틀리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거든요. 예,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찍은 글씨가 A를 도했더니 Z가 맞느냐 물어보죠. Z까지 찍으려고 는이 붙었습니다. Z가 맞느냐 물어보는 거죠. 맞죠? 그럼 또 찍어. A에다 1 더하면 B가 된 거거든요. B 찍어, C 찍어.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 문자 연산, 예, 출력할 때 하고
캐릭터로 선언한 변수의 값을 1 증가시켰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어휴, 시간이 막 지나갔네. 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예, 이건 뭐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중첩 반복, 중첩, 이런 말 되게 싫어하시. 중첩 반복, 어려운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반복문을 쓰는데 반복문 안에 또 다른 반복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while문 안에 while 들어갈 수 있고요. do while문 안에도 또 다른 do while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겹치는 것, 이거는 이런 식으로 연결된 반복문은 안 됩니다. 늘 이렇게 있고 여기 반복문, 여기 반복문 이렇게 됩니다. 또 이 속에 반복문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이런 식의 반복문을 서로 중복되게 해도 겹쳐 써도 된다는 오버랩이라거나 오버랩 시켜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반복문은 중첩해서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걸 중첩 반복이라 한다. 몰라도 됩니다.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쓸 수 있다는 사실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몇 번이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강조한 것 같아요.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이중 중첩 반복문. 이런 말 몰라도 된다고 그랬죠. 반복문을 이중으로 써서 만든 구구단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전에 보면 과제로 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차피 그 예제니까 여러분이 할 일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스티드 룹, 중첩을 네스티드라고도 하는데 네스티드 룹 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여기서 반복문이 한 번, 두 번 실행이 됐습니다. 속에 있는 반복문은 여기까지죠. 겉에 있는 반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실행시키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결과 나오는 것도 감 잡았을 테고요. 맞아. 이렇게 나오나? 꼭 돌려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좋아. 좋아. 구구단 잘 나오는데. 그런데 평소에 보던 그 구구단이 아니네요. 아니, 여기 1단이 나오고, 여기 2단이 나오고, 여기 3단이 나와. 왜 1단, 2단, 3단이야? 과제에서 다시 풀 수 있는 기회 주겠습니다. 체크. 예, 이제 컨티뉴문하고 이제 브레이크문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반복문을 제어하는 명령입니다. 반복문을 제어하는 명령이죠. 필요에 따라서 반복문을 다음 단계 반복을 실행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됩니다. 뭐 그건 어느 경우에 쓸지는 나중에 예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반복문 안에서 컨티뉴라는 명령을 만나게 되면 이 밑에 내용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일리 갑니다. 반복 후 작업으로 넘어가서 확인하고 조건 검토하고 또 들어옵니다. 이 앞에 뭐가 있겠죠? 이 앞에 뭔가가 있겠죠? 그냥 컨티뉴만 나면 밑에는 절대 수행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언젠간 끝나겠죠. 그럼 이 밑에 이거는 쓸 필요 없는 걸 적은 게 되죠. 어쨌든 그렇게 알고요. 컨티뉴를 만나면 무조건 다음 단계, 다음 반복으로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럼 while문에서 컨티뉴 만나면 마찬가지입니다. 컨티뉴를 만난 순간 밑에 있는 건 수행하지 않고요. 무조건 조건식으로 다시 확인하러 들어갑니다. 컨티뉴 만나면 조건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 근데 포문에서는 반복 후 작업으로 갔다 갑니다. do while문도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는데 컨티뉴를 만나면 요 밑에 있는데 무시하고 껑충 쪄서 밑에 조건이 밑에 있으니까요. 일리 가서 이 조건을 확인하고 수행이 됩니다. 컨티뉴문은 다음 이 소리입니다. 근데 반복문은 다음 단계 반복을 다시 해 이 소리입니다. 다음 단계의 반복문을 수행해 그런 소리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주 쓰지는 않는 거고요. 교양 있는 사람들은 잘 안 씁니다. 그렇지만 배울 때는 한번 써봐야 되는 거죠. 실습 예제 가지고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직접 수행하는 예제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보라고 제시된 예제거든요. 컨티뉴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클래스 이름은 continue example로 되어 있고요. 키보드 입력 받는 것 같습니다. 반복문을 봤더니 어디까지야? 여기까지네요. 그리고 continue 배우고요. continue 여기 있네요. 그런데 continue 분명히 조건 있죠? 이런 식으로 무조건 continue가 들어가면 잘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요 조건의 요 반복문 조건문은 요까지죠. 주석이고. 그래서 n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처리할 필요 없어. 처리할 것도 없는데. 구분만 했네. 그럼 다시 요리 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요리 가고 그리고 내려와서 키보드 입력받 이런 순서로 돌아가요.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 둘을 바꿨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한번 해보고요. 아니면은 이거 else를 없애면 어떻게 되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else를 없애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내가 지금 떠든 내용이 과제로 나갈 거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가르쳐서 배우면
자기들 덕이잖아. 자기들 실력 느는 거잖아요. 오케이? 여러분 실력을 배양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막 침이 마르게 떠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오기 바라고요. 꼭 이클립스 이용해서 한번 돌려보고요. 돌리고 답이 나오면 오케이 하지 마요. 이거 똑같아. 이걸 원한 게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고 왜 이게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야죠. 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실력이 더 빨리 늘어나더라고요. 점수도 잘 받던데. 오케이,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브레이크문입니다. 브레이크문은 전에도 했었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스위치 케이스문이 어떤 경우죠? if문과 스위치 케이스 있었죠. 스위치 케이스문은 하나의 값에 하나의 변수나 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물어볼 때 사용한다라고 내가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럴 때 그 조건에 맞는 걸 수행한 이후에 브레이크문이 없으면 그 다음 조건에 맞는 것도 다 수행을 해버린다. 그래서 꼭 하나의 조건이 수행되면 그 밑에 브레이크문을 해서 작업을 종료시켜라. 스위치 케이스문의 선택이 조건을 선택한 이후 종료되는 명령으로 썼거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브레이크 명령을 만나는 순간에 아까 continue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브레이크는 반복문 스톱 이렇게 됩니다.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지금 얘가 속해 있는 반복문은 빠져나갑니다. 반복문을 빠져나갑니다. 하나의 반복을 빠져나갑니다. 일더 반복문, 포 반복문의 브레이크를 딱 만나게 되면 그냥 쑥 빠집니다. 조건이 어떻든 문제 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포문 속에 while문이 있고 while문 속에 브레이크가 들어간 경우라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딱 만나면 while문을 빠져나갑니다. 그래야죠. 브레이크 한 번 만났으니까. 브레이크를 여기다 연달아 두 번 쓰면 어떻게 되지?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올지. 그건 여러분이 할 역할이죠. 여러분이 알아야 되니까. 나는 알죠. 네, 브레이크문은 만나자마자 반복문을 중단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브레이크문은 반복문을 완전히 빠져나간다. 완전히 빠져나간다. 브레이크 걸린 겁니다. 예, 브레이크문을 사용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3-6. 브레이크문을 이용한 while문 벗어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문이나 컨티뉴문은 꼭 앞에 if 조건, 특별한 조건에만 수행을 합니다. 그게 늘 수행되는 구문에 들어갔다는 것은 반복문이 잘못 구성된 겁니다.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은 꼭 조건문이 따라다닌다. 특별한 경우에만 수행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코드를 봤더니 반복문 안에 브레이크나 컨티뉴문이 그냥 단독으로 적혀있어. 틀린 겁니다. 이번에 할 건 브레이크 이젠플, 브레이크를 실습해보는 예입니다. 반복문이 어디까지냐, 요까지네요. 요까지 있고요. 여기 나왔죠. 지금 입력한 문자가 exit면 브레이크 시켜라. 아니면 else가 없네? 그러면 다음 단계 요거 만나고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true네? 무한 반복이네?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지 이거? 키보드 입력 받았죠. 메시지 exit. 여기 설명 있네. exit를 입력하면 종료합니다라고 나왔고요. 요 부등호 두 개가 나오면 내가 입력, next 라인이네. 이거 엔터 칠 때까지 입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엔터를 칠 때까지, 엔터를 쳐야지만 값이 입력이 돼서 txt라는, 텍스트라는 요 스트링에 저장이 됩니다. 그 내용을 요거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그냥 지금 써보기만 하면 되죠. 문자요, 스트링일 때 비교하는 건 는이 아닌가 보구나. 라 정도만 라고 정도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행시키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처음에 여러분이 에디트라고 넣고 엔터 한번 눌러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부등호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exit라고 누르면 딱 종료합니다가 나옵니다. 즉, exit라는 문자열이 들어왔을 때 브레이크가 동작하는 그런 예입니다. 이클립스에 넣어서 결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꼭이요. 예, 지금까지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 좀 커지고 좀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반복문의 대표적인 건 포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기본적인 사항이 있죠. 빨간 게 반복문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초기값 주고 조건 있고 작업 처리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반복 작업 후 처리 내용이 있고, 이게 만족하면 다시 또 조건을 비교하죠. 이 초기값은 한 번만 돕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작업 순서가 애매하게 돌아가는 거 알죠?
반복 작업 수행 후에 그 다음에 반복 후 작업 돌고 다시 조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빠져나갑니다. 이게 뭐라고요? 폼은 이건 둘 다 while문입니다. while문은 아주 단순했죠? 뒤에 조건만 달아줬고요. 이 조건, 이 while문이 앞에 있으면 while문, 조건을 비교하고 만족할 때만 수행하는 이런 while문이 있고요. 조건을 나중에 물어보는 do while문이 있습니다. do while문. 네, 구분해서 보면 됩니다. 이 do while문의 특징이 뭐죠? 적어도 한 번은 돈다는 거. 무조건 한 번은 돈다는 거. 그러면 while문과 for문은 한 번도 안 돌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어를 편하게 하려고 특별한 경우에 쓰라고 continue문과 break문도 설명을 했습니다. continue 명령을 만나면 무조건 위로 다음 단계로 갑니다. 무조건 다음 단계로 가요. break문을 만나면 무조건 반복문 빠져나갑니다. 속으로 들어갔네. 무조건 나갑니다. 오케이? continue는 다음 단계, break는 무조건 빠져나가. 그리고 go to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지정한 곳으로 제어권을 넘기는 명령인데, 이게 뭐지? 예.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 검색해서 자바에서 goto 명령을 어떻게 쓰냐. goto란 명령은 없습니다, 자바는. 자바는 goto 명령 없습니다. 그렇지만 C나 C++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는 goto란 명령이 있거든요. 그거 쓰는 요령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과제를 한번 낼게요. 과제 낼 거 다 알겠는데 다 여기서 진짜 내려나? 하여간 중요한 거니까. 낼 수도 있죠, 뭐. 고트라면 이게 어떤 뜻이고 쓰지 말라고 대부분 권장을 합니다. 제어가 일관성이 없다 뭐 이런 의미를 쓰는데 일부 쓰기도 하거든요. 써도 되고요. 쓰지 말란 소리는 보는 사람이 좀 규칙적으로 순차적으로 흐르지 못하니까 보기가 나쁘다는 의도지 쓰지 말아라 그런 건 아닙니다. 잘 쓰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이런 거 지금 우리 수업했고요. 내용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어 폼은 while문 이 둘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얘들 잘 안 씁니다. 알면 좋고요. 예, 수고했습니다. 오늘 학습한 반복문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꼭 이클립스 실습을 통해서 익혀야 됩니다. 실습을 시킨 명령뿐만 아니라 유사고 옆에 작업 처리 내용도 한번 좀 따라가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프로그래머로 빨리 성장할 수 있고 유능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신. 계속한다면. 이거 한 건으로는 안 되죠. 예, 수고했습니다.